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연결의 시대에 여러분의 콘텐츠는 살아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콘텐츠를 살아있게 하려면 전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걸 기대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퍼스펙티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콘텐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연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보고 그것이 미디어라는 것, 우리가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미디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디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컨텐츠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계별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낙타죠. 한 달 정도 전에 구글이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리와라는 사막으로 라피아라는 이름의 10살짜리 낙타를 보냈어요. 얘가 거기 왜 갔을까요? 낙타 등에 있는 것은 스트릿 뷰를 촬영하는 카메라고요. 네, 이 리와 사막을 낙타가 보는 있는 그대로의 시각으로 찍기 위해서 스트릿 뷰를 촬영하라고 구글이 낙타를 리와 사막으로 보냈죠. 저는 이 기사를 접함과 동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귀엽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미지의 세계라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 촬영을 하고 모든 스트릿 뷰를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켜서 정보화 시키고 언젠가는 우리한테 여행을 가든 뭐 글을 읽든 검색을 하든 이제 연결을 시켜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세계, 연결되지 않는 세계는 이제는 더 이상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구글이 2007년부터 이제 스트릿뷰를 뭐 촬영을 시작해서 수중도 찍고 많은 곳도 찍었는데 이제 낙타한테 카메라 태워가지고 사막까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 은은하게 천천히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시대가 지금 정말 우리 눈앞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미지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없어지겠지만 설렘도 없어질 것 같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은은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앞에 굉장히 가속도를 가지고 심하게 어떤 연결이 가져오는 심한 변화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버 아시죠, 여러분? 너무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원할 때 택시를 차량을 호출해주는 이제 원하는 차량을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우버를 서울시에서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옳은 발표냐, 뭐 옳은 결정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는 오늘 하지 않겠고요. 우리나라 택시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 세계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버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7월 21일 이 기사가 발표된 거를 읽었던 곳은 제가 이제 뉴욕 공항에서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예일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우버를 기다리던 때였어요. 탑승 위치는 이제 저절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건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뭐 커서를 움직이듯 입력을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입력을 하시면 견적서가 확인이 될 거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나를 데리러 오는 차량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저 바퀴벌레 같이 생긴 게 차죠. 저게 움직이는 게 제가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도착을 할 거고요. 제가 그걸 타고 가면
결제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뉴헤이븐에 도착을 해요. 정말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의 경험은 사용자 경험이죠. 택시를 기다리고 타고 결제를 하고 내리는 이런 경험과는 달라요. 왜? 무엇이 이런 것을 다르게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서비스가 좋아서요, 그 차량이 많아서요, 공급이 많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업의 본질이 다른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그게 뭘까요? 이 차를 이제 타보시면 이 차 안에 이제 센서가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저한테도 보여지고 이 차가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버도 알고요. 모두가 투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 이 차는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저 또한 그 차를 타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마치 이 차가 실시간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브로드캐스팅을 받는 주체는 저나 우버이겠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항상 연결된 상황이 주는 서비스는 이러한 투명성을 제공을 했고 사람들이 의심 없이 이 차를 타고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저 같은 이제 그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버가 하는 서비스는요, 차량을 공급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차가 있으면 집에 가는 길에 알바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객을 찾아주고요.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은 쉽고 편리하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거죠. 기존의 운송업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점인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사단이 나죠. 우버 다음에 다른 서비스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다른 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버를 하나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 비즈니스, 원하는 것들을 쉽게 매개시켜주는 연결 비즈니스가 앞으로 이 세상을, 이 시장을 리드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연결을 만드는 주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있죠. 친구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도 있고요.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들, 원하는 제품 정보를 저에게 쉽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아마존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제 연결의 주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죠?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서비스들의 자산은 바로 네트워크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주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스스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 우리들 자신이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주체인 거죠. 제가 좀 전에 1시 반부터 강의를 봤는데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이제 좋은 강의들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퍼스펙티브를 여니까 잠깐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당황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연결의 주체들,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지금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보고 검색하고 오가닉 미디어 랩이 뭔지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읽고 뭔가를 픽업하고 구매하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연결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지금 여러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가닉 미디어가 뭐야? 그러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만드는 주체들이 변화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에 대한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미디어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인터넷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 컨텐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첫 번째는 걔는 나한테 와서 의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컨텐츠를 내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 친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피드 담벼락에 이 컨텐츠가 전달이 될 거고요. 그 전달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식탐의 주체로 작용하겠죠. 네, 두 가지 이중작용입니다. 첫 번째, 이 컨텐츠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은 내가 얘를 찾아서 컨텐츠화 시켜줬어요. 뭔가에 연결시켜준 거죠.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줬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보는 사람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요하거나 공유하면, 댓글 달면 훨씬 더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액티브하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웹상에서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서로 공감을 만들고 소통하거나 공유,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수많은 사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컨텐츠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컨텐츠에서는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유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의 새로 정의된 컨텐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터랙션에 활용되는 모든 거리들이라고 컨텐츠를 정의한다면 뭔가가 바뀌죠. 뭐가 바뀌나요? 여기서는 연결이 될 때만, 링크를 만들 때만, 관계를 만들 때만 컨텐츠가 어떤 의미로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만드는 컨텐츠냐 아니냐가 이 컨텐츠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무리 시시콜콜한 정말 쓸데없이 보이는 사진 한 장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중에서 단 한 명에게라도 의미가 있고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컨텐츠로 작용이 된 거죠.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한 광고 사진, 어떤 스토리라도 저한테 의미가 없으면 스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게 스팸이냐 컨텐츠냐라는 거는 받는 사람이 공감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정보를 접한 다음에, 컨텐츠를 접한 다음에 스팸인 줄 알고 X를 누르느냐,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공감, 공유, 댓글 뭐 이런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전부 네, 소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연결을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이제 간단한 사례 중에 하나고, 이제 콘텐츠는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어떤 책을 사는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밑줄 친 하이라이트가, 예를 들면 287명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이제 킨들이죠. 밑줄을 그었어요 라고 하는 정보는 저한테 중요한 컨텐츠가 되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 이 컨텐츠를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제품도 봤어요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A를 본 다음에 B를 봤어요 라고 하는 이 행위 하나가 뭐가 됩니까?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됩니다. 이거를 내비게이트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컨텐츠로 작용하는 거죠. 도처에 있어요. 문제는 연결이 끊어진 컨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알같이 스토리를 만드는 분들한테 메이드 투 스틱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책을 보다가 보면은 이 책을 산 사람들이 산 다른 책들이 나오죠.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러한 추천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추천에서 끊기면은요, 이 출판사들은 약 40%의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연결이 끊어진 컨텐츠는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가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올려지든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서 그 컨텐츠가 다른 친구에게 보여지든 다 마찬가지죠. 연결을 하고 관계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7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든 거리들이 컨텐츠가 되고요.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인터랙션하기 위한 거리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에는 딱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컨텐츠와 연결이 끊어져서 죽은 컨텐츠. 제가 이제 미디어의 진화에서 미디어는 네트워크가 계속 움직이고 유기체로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달되는 컨텐츠의 속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거나 연결이 끊기면 죽는 거죠. 조금 있다가 컨텐츠를 던졌는데 연결되지 않고 바로 사망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저도 올해 초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아마 매개가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책이 한 번 내고 혼자서 저를 위해서 책을 내고 아무도 사보지 않고 아무도 공유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걔는 아마 바로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걔가 계속 살아서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이야기가 되고 조금 전에 그 책으로 어떤 스터디를 하셨다는 분 여기 박상혁 부사장님 계신데요. 누구시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컨텐츠가 계속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도록 어딘가에서 연결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 얘기 하나 들으려고요. 지금 25분 기다렸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 컨텐츠를 살아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러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맞는데 컨텐츠를 살아있게 만들려면 연결이 중요한데요. 그 연결을 만드는 중요한 주체가 있다는 거죠. 컨텍스트. 오늘 시작은 컨텐츠가 살아있습니까? 시작했지만 결론은요. 여러분들의 컨텐츠는 어떻습니까? 컨텍스트는 어떻습니까? 라고 가는 중입니다. 컨텍스트. 저는 미디어를 크가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가 어디로 진화하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미디어를 해부하는 거는 컨테이너,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용기들, 뭐 텔레비전 수상기, 뭐 디바이스, 모든 것들, 그 안에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들, 어쨌든 용기들, 컨텐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와 같은 이런 단디 하소라고 하는 용기에 담긴 스토리, 컨텐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 과거의 컨텍스트는요, 굉장히 쉬웠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모든 정보와 환경 이렇게 했을 때 그냥 TV에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거실의 모습 하나의 컨텍스트죠. 공원에서 책을 보고 있는 개나리꽃 컨텍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컨텐츠를 전달할 때 컨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죠.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진화시키는 이 엄청난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제 컨텍스트를 케어하지 않으면 컨텐츠가 살아있을 수가 없고요. 컨텐츠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잃어버린 컨텍스트의 사례죠. 이거 제가 어느 기사인지 이름 달지 않았어요. 그 일보한테 미안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많은 뉴스 페이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로딩되는 거 안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신문 기사를 들어가가지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가서 공유 버튼 누르고 싶으세요? 이 기사가 읽히지도 않아요. 읽으려면 많은 팝업을 닫아야 되고요. 닫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잘못 누르면 스팸으로 가잖아요. 너무 어렵죠. 거기다가 댓글 하나 보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또 스크롤 다운하고 많이 눌러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지만 댓글 하나 볼 수 있어요. 가서 봤더니 댓글 제로더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잃어버린 컨텍스트. 이 컨텐츠를 지금 두 번 죽이는 거죠. 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죽이나요? 하나는 이 컨텐츠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해서 죽이고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두 번째, 이 컨텐츠를 아무 것과도 연결시키지 않아서 고립시켜서 죽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바로바로 사망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컨텐츠는 공유가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기사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컨텍스트에 대한 케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컨텐츠가 너무 중요한데 컨텍스트 조금은 케어해 주세요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축이 컨텍스트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오가닉 미디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끊김없이 컨텍스트를 연결된다는 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액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지?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했는데 이제 뭐 하지? 구매했는데 바로 나오거나 내가 읽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텐션을 읽어서 끊임없이 컨텍스트를 계속 연결시켜줘서 그 스토리에서 연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잘 연결된 컨텍스트라는 거죠. 그것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끊김없이 컨텍스트가 연결될 때 확장이 이루어지죠. 종이책 하나에 있는 레퍼런스들 연결해서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신다면 이 책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 참고가 되었던 많은 책들, 이 세상은 이해하기가 너무 넓어요 라고 하는 책, 기타 등등과 연결될 수 있고, 이 책을 리뷰한 사람들, 그 리뷰를 읽은 사람들이 단 댓글, 이 모든 것들이 컨텍스트를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만들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서 밸류를 얻는 프로세스인 거죠. 이 연결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떤 가치가 뭐냐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연결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지, 예전에는 얼마나 멀리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될 것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였고요.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죠. 지금은 어떤 링크를 만드는지,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의 성과이자 내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내가 만드는 가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스라고 하는 타겟한테 막 폭파물을 던지듯이 뭔가를 던졌어요. 6초 남았다고 막 깜빡거리기도 하는군요. 네. 지금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요. 중요한 거는 참여를 시켜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전에 제 바로 앞에서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들어주라고 아까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할 거는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지? 이게 아니고요. 리스너. 내가 컨텐츠를 전달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먼저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두 번째,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줘요. 그들의 관계, 저와 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다른 관계, 그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 그 사람들의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거죠. 나는 컨텐츠 공급자가 아니고요. 나는 그냥 연결해주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내가 연결하는 것은 내 컨텐츠를 여러분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냥 빠져있는 매개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우버에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여기서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거냐가 이슈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결과 내 네트워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컨텐츠, 내 비즈니스, 내 프로덕트, 내 스토리를 접하는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가 잘하고 있는지 성공의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조직이든 무엇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매개할 것인가 라는 것이 결국은 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매개자는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연결하고 있는 매개 활동,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만들고 매저해서 알게 되는 내 매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그 진화의 지표로서 내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디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바로 미디어를 진화시키는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의 하나의 인트로덕션이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끝이 곧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던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던져서 뭔가를 했으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뒤에 어떤 연결 액션, 많은 케어들, 어떤 피드백이 일어나고 어떤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하는지 지켜보고 케어하고 만드는 것, 이것이 컨텐츠를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살아있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끝이 곧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